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무장의 경매와 생활법률 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도 우리 법무법인 수성의 대표 변호사님 김칸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익환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그 공사대금 채권의 변제기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유치권 관련해서 다투다 보면 변제기 가지고도 살짝 다툴 때가 있는데 뭐 많은 부분을 차지하진 않지만 여기에 걸리는 사례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권을 격파할 때 이 변제기도 잘 검토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변제기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저희 제3회 때 저희가 변호사님께서 유치권의 개념 정리에 대해서 이제 변제기에 대해서 공사대금 채권의 변제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네, 예. 다시 한번 살짝 다뤄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일단 이 변제기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어떤 계약상의 변제 의무가 발생을 하는 경우에 과연 이러한 변제를 언제 할 것이냐라는 것이 결국 이제 변제기의 의미가 되겠고요. 이러한 변제기가 도래해야만 결국은 채무의 이행지체라든가 그런 것도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특히 방금 사무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그 유치권자의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한다는 것도 어떤 유치권 인정의 그 하나의 요건이기 때문에 이러한 실전 사례에서도 종종 이런 변제기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일반인들이나 공사업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공사를 하는데 뭐 자꾸 어떻게든 이러저러한 이유로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공사를 공사업자 돈으로 뭐 계속 할 수가 없어서 돈을 좀 달라 하는데 돈이 좀 자금력이 부족해서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이럴 경우 이제 어쨌든 뭐 공사가 중단됐으니까 내가 돈 달라고 이제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주장할 수 있거든요. 예, 예. 이것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변제기라는 거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계약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급부를 제공하는, 언제까지 얼마를 준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뭐 돈을 대금을 예를 들어 공사를 쓰자면 공사 대금을 언제까지 지급한다라고 이제 기한을 정하게 돼 있는데, 따라서 변제기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정한 계약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예, 그래서 그렇죠. 예. 합의에 따른 그 계약에 의해서 정해지고, 통상적으로 공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공사 대금은 공사가 완료된 때에 주거나, 또는 뭐 계약에 따라서는 뭐 사전에 공사비를 얼마씩 뭐 기성고 형식으로 지급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약정이 가능하겠죠. 네, 그래서 일반인들은 이제 건축이나 건설 이런 쪽에 안 계신 분들은 이제 공사 계약서를 잘 못 보셔가지고 잘 모르실 텐데, 이걸 공사를 시작하고 나중에 완공되면 그때 지급하겠다라는 방식이 있고, 요즘은 보통 이렇게 나눠서 뭐 공사 진척 단계에 의해서 처음에 얼마 주고 단계로 나눠서 이렇게 주는 게 거의 뭐 일반적이지 그러니까 이게 않나요? 사실은 이제 그렇게 이제 기성고대로 지급을 하는 방식은 이 공사업자들이 대부분의 이제 영세한 공사업자들 특히 경우에는 이제 자금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사비 자체를 조달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각각의 기성고를 그때그때 받아서 공사비를 조달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럼 오늘의 판례는 변제기와 관련된 판례 중에서 그 유치권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유치권자, 그렇죠, 공사업자가 변제기에 이르지 못했다고 해서 패소한 사례입니다. 그 중요한 판례를 한번 변호사님께서 소개시켜 주시겠습니다. 예, 이 판례는 지금 한 2011년도 판결이고요. 판례는 요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그 공사업자가 이제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쉽게 말하면 이제 도급인 소유 그 건물 자체가 부동산 자체가 이제 경매에 붙여지게 됐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이 공사를 완료를 한 사안이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 과연 공사업자의 공사대금 채권이 유치권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겠느냐가 쟁점이 된 부분이고, 이와 관련해서 판례는 우리가 경매 절차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매 개시 결정의 기입 등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에 공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 공사 완료 시점에 공사대금 채권이 발생하고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는 바로 그 시점에 공사대금 채권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예, 그로써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렇죠. 일반 분들 생각하시기에는 내가 공사를 했으니까 일단 공사를 했으니 내가 뭐 받을 돈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이게 법원의 판결은 공사를 다 끝나야지만 돈을 지급하기로 했으면 그때 유치권이 성립한다. 그렇죠. 그렇게 보았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판례인데. 사실은 이건 좀 일반적이지 않은 사례이기도 한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게 그 물건이 경매에 붙여질 정도라면은 아마 공사대금 지급이 원활히 네.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라는 것도 알았을 네. 거고요. 그렇다면은 통상적으로는 공사 중단을 하고 공사를 타절을 하고 그때까지의 기성고를 이제 청구를 하는 네.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그때까지의 기성고 부분에 대한 채권은 아마 인정을 받았을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본건에서는 그런 절차가 계속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사 완료는 나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지금 인정이 됐고요. 사실관계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이후에 공사대금 채권 전액이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사실관계가 인정이 돼서 그렇다면은 유치권의 성립 요건에서 그런 경매 개시 결정 이후에 취득한 공사대금 채권으로 인한 유치권을 가지고서는 대항할 수 없다라는 네. 취지입니다. 네. 네, 아주 그 중요한 판례 하나 보셨고요. 부천 지원에서 내린 또 지방법원 1심 판결이긴 하지만 확정 판결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도 눈여겨볼 만한 판례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유익비 경우 이거는 그 임대차 계약이 끝나야지만 받을 수 있다는 민법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유치권자가 패소한 사례입니다. 이거 임차인이 자기가 공사를 필요비 유익비를 들여서 했다고 하는데 뭐 인정받지 못한 그 사례입니다. 그럼 이것도 한번 또 변호사님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이 사건은 이제 2015년도에 판결이 된 사건이고요. 하급심 판결입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의 판결인데 지금 방금 사무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소고요. 결국 이제 원고가 피고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를 상대로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확인을 구하는 서고요. 여기서 피고 즉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는 자신의 어떤 그 피보정 권리로서 채권으로서 여러 가지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의 실체는 하나지만은 그것을 법리적으로 여러 가지 주장을 했는데 첫째로는 이제 유익비 주장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필요비 주장을 했고요. 세 번째로는 단순 공사대금 채권이다 라는 주장 이 세 가지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러니까 내용을 지금 딱 들으신 분들 중에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 필요비 유익비 주장을 했다는 거는 이분이 유치권을 주장하는 분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의 지위에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적으로 순수한 공사대금 채권 주장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소송 기술적으로 뭔가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장을 한 것 같은 하나 걸려라. 그런 느낌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필요비와 유익비에 대해서 그 판결 과정에서 판결 과정에서 이제 그 얘기가 나는데 이제 뭐 간략하게 이제 말씀드리면 필요비라는 것은 임차인이 그 임차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 수익하는데 필요한 어떤 정상적인 컨디션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소요된 비용이고요. 유익비라는 것은 정상적인 컨디션 플러스 좀 더 가치를 높이는 그 임차 목적물의 가치를 높이는 데 소요된 비용을 유익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익비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취지는 사실은 임차 목적물의 임대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결국은 임차 목적물의 가치 증대에 기여한 그 임차인의 그 기여를 인정해주는 그런 취지라고 볼 수 있고요. 이 판례에서는 필요비하고 유익비를 청구했는데 그럼 그게 어떻게 인정이 됐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부정이 됐습니까? 자,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결과적으로
자, 유익비도 배척이 됐고요. 예, 필요비도 배척이 됐고 공사대금 채권도 배척이 돼서 결과적으로 이제 유치권 부존재 확인에 청구를 한 원고가 승소한 사례입니다. 예. 예, 그 이유는 어떻게 판사님이? 예, 그래서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일단은 첫 번째 이제 유익비에 관해서 판단을 했는데 결국 이제 유익비의 변제기가 언제이냐가 결국은 문제가 됐고요. 그래서 이 유익비 임대차 기간 중에 그 이 사건 물건에 대해서 이제 유익비를 지출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 유익비 임차인이 유익비를 청구할 수 있는 시점은 네. 원칙적으로 이제 민법 626조에 네. 따라서 이제 임대차 종료 시점에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국은 이 청구할 수 있는 시점, 변제기라는 것은 결국 그 채권이 언제 행사할 수 있느냐, 언제 이 네. 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느냐의 문제인데 임대차가 종료된 시점에 이르러서야 유익비 청구권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여기서는 이 경매 개시 결정의 기입 등기가 이루어져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이 7월 달인데 임대차의 종료일은 9월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압류의 효력 발생 이후에 임대차가 종료되고 그로 인해서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 발생해서 행사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유치권자는 어떤 이해관계인들에게 유치권으로서 대항할 수 없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네, 임차인으로는 굉장히 좀 억울한 사항이죠. 임대인은 이걸 노리고 일부러 또 경매를 넣을 수도 있으니. 그렇죠. 예. 네. 사실 임차인이 만약에 실제로 임차인이 이 목적물에 대해서 지출한 비용이 있는 진정으로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좀 억울할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아울러서 이제 필요비 상환 청구권에 대해서도 이제 주장을 했는데 이 필요비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자체로 사실관계에서 이게 필요비를 지출했다고 보기 어렵다. 라고 해서 그냥 더 이상 어떤 필요비에 관한 법리를 법리라든가 필요비 같은 경우에는 유익비와는 달리 그 즉시 즉 임대차 종료를 기다리지 않고 즉시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비가 인정만 된다면은 사실은 이 사건에서도 그 유치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을 받을 수도 있었던 사안인데 이 판결에서는 필요비 자체는 그냥 필요비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래서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척을 했고요. 나머지는 이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것도 이 공사대금 채권의 변제기가 적어도 임대차 기간 종료일 이후로 추정이 보인다. 이제 사실관계에 의해서.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임대차 기간의 종료일 자체가 이미 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일 이후인데 그보다도 더 이후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것도 인정할 수 없다라는 취지입니다. 맞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공사대금 채권의 변제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뭐 공사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냐에 따라 이제 틀린 거니까, 그러니까 유치권을 파악하실 때 이런 거 잘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유익비의 경우 이렇게 또 변제기가 틀리다는 점, 언제로 또 규정되었다는 거 오늘 확실히 알고 넘어갔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잘 오늘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치권 관련해서 상담 있으면 저희 사무실로 법무법인 수성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